혹시 여러분 댁에도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작은 비밀이 있으신가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아침을 맞이하고 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 감춰진 내면의 이야기가 말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너무나 평범해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늘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어머니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수상한 외출.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박 여사님은 올해로 73입니다. 평생을 남편 김영감님과 슬하에 둔 두 아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고 남편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많았지만 어머니와 아내라는 이름표 앞에서 늘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렇게 스스로를 잊고 산 시간이 박 여사님의 삶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라 믿었고 남편의 든든한 존재가 평생의 기둥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김영감님은 무뚝뚝하지만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바깥일 하느라 늘 바빴지만 은퇴 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박 여사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영감님은 매일 아침 7시 신문을 읽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 인근 공원으로 산책을 나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1시간 뒤에는 집으로 돌아와 박 여사님이 타주는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죠. 박 여사님도 영감님이 나서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창밖을 내다보며 오늘따라 영감님의 발걸음은 괜찮은지 날씨가 춥지는 않은지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마치 기다리는 것이 평생의 업이라도 되는 양 매일 똑같은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약 2달 전부터 이 평범했던 일상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님이 산책을 나가시고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박 여사님이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집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에 일찍 가시는가 보다 혹은 병원에 볼 일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영감님이 출근하던 젊은 시절처럼 마치 영감님의 눈을 피해 몰래 나서는 사람처럼 말이죠. 매일 아침 영감님이 집을 나서면 박 여사님도 곧이어 뒤따라 나갔다가 영감님이 돌아오기 직전에 다시 집에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이러시는 걸까요? 자그마치 50년을 한결같이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던 분이 말이죠. 며느리인 제가 어쩌다 어머니의 수상한 외출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은 제가 아이들이 학교 간 사이에 시어머니 댁에 잠시 들를 일이 있었습니다. 늘 시간에 맞춰 오시던 영감님이 잠깐 볼 일이 있어 외출하시고 저는 곧 시어머니와 이야기나 나눌 생각으로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혹시 두 분 다 어디 나가셨나 싶어 현관문에 기대어 있는데 마침 김 영감님이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영감님은 저를 보시더니 예, 너 웬일이니? 내 어미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의아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님은 늘 영감님보다 먼저 집에 들어와 계셨고 영감님이 돌아오시면 미리 타둔 커피를 내주셨으니까요. 이모님 댁에 볼 일이 있으시려나? 아니면 친구분과 약속이?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 의아함은 다음날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다시 시어머니 댁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영감님이 막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영감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순간 놀라운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한 여인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허리춤까지 오는 새하얀 파마머리에 잘 다려진 트렌치코트를 입은 그녀는 다름 아닌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박 여사님은 마치 저를 보지 못한 것처럼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쟁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 느긋하고 여유로웠던 어머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무언가 숨기는 듯한 그 빠른 발걸음에서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평생 남편과 가족만을 위해 살던 우리 어머니께 어떤 변화가 찾아온 것일까요? 왠지 모르게 불륜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일 뿐 어머님의 사생활을 파헤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속 한구석에 무거운 의문을 안고 저는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머님의 수상한 외출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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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박 여사님의 수상한 아침 외출에 대한 며느리의 의구심을 함께 엿보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73세 어머니에게 대체 어떤 변화가 찾아온 것일까요? 며느리인 저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그 미스터리를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온갖 상념들이 뒤섞였습니다. 어머님이 혹시 외로우신가? 아니면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제 머릿속을 가장 크게 지배한 단어는 다름 아닌 불륜이었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단어였기에 저 자신조차 그 생각에 흠칫 놀랐지만 어머님의 행동은 제 의심을 굳건히 지지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빠르고도 은밀한 움직임, 늘 영감님보다 먼저 귀가하셨던 어머님이 영감님의 눈을 피해 몰래 나섰다. 들어오는 그 행태가 도무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차마 시어머니를 의심한다는 죄책감에 휩싸이면서도 저는 이 상황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머님 댁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렸습니다. 핑계를 대자면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죠. 아이들 반찬을 해다 드린다든지 새로 나온 건강보조제를 드린다는 핑계로 매일 아침 영감님이 나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님 댁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창가에 앉아 어머님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이 잠시 볼 일이 있어 나가신 것으로만 여겼지만 점차 그 행위가 습관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8시 20분 영감님이 공원으로 산책을 나선 지 10분이 채 되기 전에 어머님은 항상 단정한 외출복 차림으로 집을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늘 9시 30분쯤 영감님이 돌아오기 5분 전쯤에 맞춰서 급하게 귀가하셨죠. 그 시간은 정확히 1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어머님은 늘 약간의 상기된 얼굴로 작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생기가 넘치고 어딘가 모르게 젊어진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눈치챌까봐 저와는 시선을 잘 마주치려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하고 슬쩍 물어보면 그냥 아침 운동 삼아 동네 한 바퀴 돌고 왔단다. 혹은 시장에 뭐가 나왔는지 구경 좀 하고 왔다. 라고 얼버무리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 손에는 흔한 시장 바구니는커녕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운동복이 아닌 단정한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저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영감님은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눈치였습니다. 늘 한결같이 당신의 자리에서 신문을 보시거나 당신만의 시간에 몰두해 계셨죠. 그저 박 여사님이 아침 일찍 부지런하게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으로만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이 저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님이 돌아오셨을 때 희미하게 풀 냄새 같은 것이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후각에 유독 예민해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저의 의심이 만들어낸 착각일까요?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매일 아침 어딜 그렇게 바쁘게 다니시는지 모르겠어. 1시간 정도만 나갔다 들어오시는데 뭔가 좀 이상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들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드시면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으신 거지. 아니면 새로운 취미라도 생기셨나 보지. 괜히 어머님한테 관심 갖지 말고 내 일이나 신경 써. 남편의 무심한 반응은 저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마치 저만 이 심각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답답했습니다. 제가 감히 불륜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는 없었기에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죠.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던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에 대한 오해나 불신으로 잠 못 이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감님이 산책을 나가시고 어머님이 집을 나서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마자 저는 재빨리 현관문을 열고 어머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어머님의 뒤를 밟는다는 것을 들킬까봐 잔뜩 긴장한 채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며 어머님을 미행했습니다. 어머님의 발걸음은 꽤나 빨랐습니다. 마치 누군가와의 약속에 늦지 않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익숙한 상가 거리 대신 큰 길을 건너 주택가 안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길은 어머님이 평소 다니시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것일까요? 어머님은 한참을 더 걸어가시더니 어느 한적한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골목 안쪽에는 오래된 간판이 붙은 작은 건물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복 요가원. 요가원이라니요? 저는 제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설마 우리 어머님이 요가를? 평생 몸쓰는 일이라고는 김치 담그는 일밖에 없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요가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그 요가원 안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서셨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요가원에서 나오는 미약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혹시 저 안에 다른 남자가 있는 걸까? 같이 요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던가. 여전히 제 머릿속은 불륜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님의 이 수상한 외출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운동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요가원 안에서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어머님 삶에 숨겨진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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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 여사님의 수상한 외출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행복 요가원이었습니다. 요가원 앞에 멍하니 서 있던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불륜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했다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요가원이라는 장소가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평생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사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요가라니요? 게다가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남편인 영감님 몰래 다니시는 걸까요? 혹시 저 안에 또 다른 만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제 불신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요가원 문틈으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명상 음악과 나지막한 목소리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안을 들여다봐야 할지 갈등했죠. 그러나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강한 욕구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요가원 유리창 너머를 살펴보니
대여섯 명의 시니어 여성분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님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유연하게 몸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작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제 눈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어머님의 새로운 모습에 저는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요가 강사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흰색 도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세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특히 그 강사의 지도를 받을 때마다 활짝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어머님의 자세를 교정해 줄 때마다 어머님의 얼굴은 미묘하게 홍조를 띠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다시금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 남자와? 불륜이라는 단어는 제가 애써 지우려 해도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강사의 부드러운 눈빛을 받으며 수줍게 웃는 모습은 제게 평생 보아온 어머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낯설고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이 미묘한 감정과 의혹들로 인해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머니가 저 강사와 깊은 관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실을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까? 제 머릿속은 온통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억누르며 사셨던 어머님이 이제라도 본인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불륜이든 단순한 일탈이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을 평생의 기둥으로 여기며 살아온 어머니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기에 어머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머님 댁을 다시 방문했을 때 어머님의 옷차림과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단정한 옷차림과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외출해서 돌아오시면 평소에는 하지 않으시던 스마트폰을 한참 들여다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머니, 스마트폰으로 뭐 보세요? 하고 물으면 그냥 요가원에서 사진 찍은 거 좀 보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곤 황급히 화면을 끄셨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의 행동과 같았습니다. 제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분명 저 강사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리라. 저는 이미 거의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어머님 댁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의 스마트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얼핏 보니 익숙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이 강사님.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은 부엌으로 들어서시더니 제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것을 의식했는지 아무 말 없이 서둘러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황급히 화면을 덮었습니다. 마치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어린아이처럼요. 그 모습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측이나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머님과 강사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할지 아니면 영감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모르는 척 계속 지켜봐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이 비밀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평생 남편을 존경하며 살아온 영감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실까?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웠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가 결국 어머님과 단둘이 솔직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불신과 오해 속에서 계속 숨어 지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감님이 산책을 나가시고 어머님이 외출복으로 갈아입으시는 것을 보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요즘 아침마다 어디를 가시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다니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제 말에 크게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의 얼굴에는 당혹감,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 같은 복합적인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차갑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한테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가에 그렁그렁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가 저희 가족에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그리고 어머니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저는 숨죽이며 어머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어머님의 수상한 외출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며느리의 단호한 질문에 박 여사님은 고개를 떨구고 침묵하셨습니다. 그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고 당혹감과 슬픔이 교차하는 표정은 며느리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이대로 진실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털어놓을 것인가? 박 여사님의 짧은 침묵은 며느리에게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과 함께 이제껏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내면에 다가서고 싶다는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박 여사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촉촉해진 눈망울은 애처로웠지만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는 깊은 속내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가, 내가 내 눈치를 못 챘을 리가 있겠니? 그저 내가 너에게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절대로 아시면 안 되는 일이야. 너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수없이 고민했단다. 어머님의 말은 며느리의 예상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역시 비밀스러운 무엇인가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숨죽이며 어머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며느리가 상상했던 불륜과는 전혀 다른, 그러나 그만큼이나 아프고 외로운 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시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고 나에게도 부족함 없이 잘해주셨지. 하지만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있다면 아마도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구나. 늘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바빴고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어. 젊을 적에는 피아노도 배우고 싶었고 예쁜 옷도 마음껏 입고 싶었지. 그림도 배우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도 형편도 되지 않았단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문득 거울을 보니 어느새 주름진 얼굴에 희끗희끗한 머리칼만 남았더라. 나의 청춘은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지. 어머님은 말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먼 과거의 시간을 응시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의 아픈 속내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늘 강하고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습 뒤에 이런 아픔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달 전쯤이었을 게다.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아 정형외과에 갔다가 우연히 그 요가원 전단을 보게 되었지. 시니어 활력 요가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단다. 처음에는 그냥 운동이나 좀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어. 그런데 막상 가보니 그곳의 분위기가 뭐랄까? 평생 내가 느껴보지 못한 따스함과 편안함이 있었어. 그곳의 이 강사님은 다른 젊은 강사들과는 좀 달랐단다. 아주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 시니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지. 몸이 아픈 곳은 없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일일이 살피면서 말이야. 무엇보다 놀랐던 건 요가를 통해 내 몸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꼈다는 점이었다. 뻣뻣했던 허리가 조금씩 유연해지고 잠 못 들던 밤이 줄어들고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했단다. 어머님은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요가 이야기를 할 때의 어머님의 얼굴은 마치 소녀처럼 환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미소에서 요가가 어머님께 얼마나 큰 위로와 활력이 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다니셨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기가 힘들었어. 내 아버지는 내가 뭘 새로 시작하거나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셨잖니. 평생 가족에게만 아끼고 베푸는 것이 옳다고 여기시는 분이니까. 내가 요가를 시작했다고 하면 분명히 그 나이에 무슨 요가냐, 아픈 허리나 아껴라 하시며 반대하셨을 거야. 그리고 그 요가 강사님이 남자라서 분명 오해하실 거라고 생각했다. 사실 나도 처음엔 좀 망설였어. 혹시라도 남들에게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날까봐. 평생 조신하게 살아온 내가 괜한 구설수에 오르는 건 정말 싫었거든. 그래서 조용히 남편 몰래 다녔던 거야. 아가,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아니란다. 강사님은 그저 나에게 선생님일 뿐이야. 나에게 건강과 활력을 되찾아 주신 고마운 분이지. 어머님은 한숨을 쉬시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처럼 거칠었지만 어머님의 고백은 마치 부드러운 솜처럼 며느리의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강사님에게서 온 메시지 알림에 대해서는 차마 묻지 못했지만 어머님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서 며느리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머님을 불륜으로 의심했다는 사실이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요즘 내 삶은 요가를 통해 완전히 달라졌다.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어딘가 모르게 활력이 넘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해. 요가를 배우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났단다.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어쩌면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잃어버렸던 나의 꿈, 나의 열정을 다시 발견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해. 젊은 시절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하고 어머님의 눈에는 후회와 함께 새로운 설렘이 공존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님께 필요한 것은 의심이 아니라 지지와 이해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 모든 사실을 영감님께 어떻게 전달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새로운 삶을 어떻게 온 가족이 함께 응원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며느리가 이 진실을 마음에 품고 가족 내에서 어떤 대화와 변화가 일어날지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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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여사님의 진심 어린 고백은 며느리인 제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불륜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한낱 오해였음이 드러나자 안도감과 함께 어머님을 그렇게까지 의심했던 저의 어리석음과 죄송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가족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오셨던 어머님의 숨겨진 열정과 뒤늦은 자기 발견의 기쁨이 얼마나 간절했던 것인지 이제야 저는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단순히 서러움만이 아니라 그동안 감춰왔던 당신의 존재감을 되찾는 과정에서 겪는 아픔이자 기쁨의 눈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는 절대로 아시면 안 되는 일이야. 그 말씀 속에는 평생 남편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외로움과 당신의 소박한 행복마저 부정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님의 비밀을 평생 묻어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고 그로 인해 아버님께서 받으실 충격은 더 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계속 숨죽여가며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존재여야 하니까요. 저는 어머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가족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사랑과 포용으로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님께서 상처받지 않고 아버님께서도 오해 없이 어머님의 새로운 열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아버님께 우회적으로 접근해 보려 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스마트폰으로 시니어분들 보시라고 건강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는 건 어떠세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이 허리에도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늘 그렇듯이 신문을 넘기시며 내가 무슨 그런 시시한 것을 보냐. 젊어서 고생한 허리인데 괜히 움직여서 더 다치기라도 하면 내 어미 고생만 시키는 꼴이지. 하고 무뚝뚝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미숙한 시도는 아버님의 완고한 벽에 부딪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물건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님께서 신문 속에 끼어 있던 요가원 전단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 전단은 아마도 어머님께서 요가원 근처에서 받아오신 후 미처 버리지 못하고 깜빡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행복 요가원 시니어 활력 요가 이 강사. 전단에 적힌 글씨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강사들의 사진이 아버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단 뒷면에 어머님께서 적어 놓으신 듯한 작은 글씨로 요가 수업 시간표와 회비 납입 날짜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여사, 이게 뭔가? 아버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는 고압적이고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다그치듯 물으셨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가계부를 꼼꼼하게 관리하시며 한 푼 두 푼 아껴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당신 몸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운동도 마다하던 어머님께서 말도 없이 요가원에 다니며 돈을 썼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 강사라는 이름과 젊은 남자 강사의 사진을 보시더니 아버님의 표정은 순식간에 불쾌감과 의심으로 물들었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느꼈던 불길한 예감은 아버님의 현실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게 영감 제가 어머님은 그제야 아버님께 모든 사실을 들키자 온몸이 굳은 듯 아무 말도 잇지 못하고 창백해진 얼굴로 아버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어머님의 눈에 담겨있던 슬픔과 두려움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전단을 바닥에 내던지시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선 여자라고 해서 주책 못 부릴 줄 아나?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내게는 말 한마디 없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더구나 늙은 것이 젊은 남자한테 몸을 베베 꼬는 그 요가라는 것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다니는 거야? 아버님의 차가운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어머님의 마음에 박혔을 것입니다. 어머님의 눈에서는 기어코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은 절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당신을 부정당하며 살았던 어머님의 지난 세월과 이제 겨우 찾은 작은 행복마저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모든 것을 들었던 대로 아버님께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께서 요가를 시작하신 건 허리 통증 때문이었어요. 병원에서 운동을 권했고 어머니도 허리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요가원에 가서 운동하고 오시면 몸도 훨씬 가벼워지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강사님은 그저 어머니께 건강을 되찾아 주신 고마운 선생님이실 뿐이에요. 어머니는 아버님께서 반대하실까봐 괜히 걱정 끼쳐 드릴까봐 혼자 조용히 다니신 거예요. 하지만 아버님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머님 편을 드는 것처럼 들리셨는지 아버님의 불신은 더욱 커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 너는 뭘 안다고 나서느냐. 내 어미가 무슨 속셈으로 그러는지도 모르고 감싸기만 하는구나. 아버님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완고함이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굳어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오해와 불신, 그리고 자기 영역을 침범당했다는 아버님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말없이 흐느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님의 마음을 열지 못할 것 같다는 좌절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이대로 두 분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엄습했습니다. 한 가정을 지켜온 부부의 사랑이 사소한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복잡하게 얽힌 부부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며느리인 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 결말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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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의 격앙된 호통과 어머님의 처절한 눈물 앞에서 저는 그만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부부간의 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머님의 진심을 설명해도 아버님의 완고한 표정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까지 어머님 편을 든다고 오해하시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 너는 뭘 안다고 나서느냐. 내 어미가 무슨 속셈으로 그러는지도 모르고 감싸기만 하는구나. 아버님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는 제 입을 막았고 어머님은 말없이 흐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아버님께는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나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버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쌓인 고정관념과 당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는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질투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폭발하여 어머님의 작은 행복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흐느끼는 어머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찬바람이 돌았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으셨고 식사 자리에서도 묵묵히 수저만 들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눈치를 살피며 저를 포함한 모든 가족의 기척에도 깜짝 놀라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요가원은 물론이고 이제는 아침 산책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그 짧은 시간에 다시금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인 저는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이러다 병나시겠어. 당신 아버지도 고집 부릴 때가 따로 있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어머니 마음을 몰라주실 수가 있어? 평생 아버지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야. 이젠 당신 아버지께서 먼저 손 내밀어야 해. 당신이라도 가서 아버지를 설득해봐. 남편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어머님의 상처받은 마음과 가족의 불화에 대해 이야기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아버님께 다가갔습니다. 아버님이 가장 아끼는 막걸리를 사들고 가서 어머님이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아버님 옆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는 줄 몰랐어요. 늘 엄하시고 무뚝뚝하신 줄만 알았죠. 그런데 제가 커서 보니 아버지는 누구보다 어머니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었더라고요. 단 한 번도 다른 여자에게 눈길 주신 적 없고 힘들어도 어머니와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일하셨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최고라고 늘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아버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굳게 닫혔던 아버님의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긴 듯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아버님의 지난 세월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도 평생을 아버지와 저희 자식들 뒷바라지에 바치셨잖아요.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은 다 참고 우리 가족 위해서만 사셨고요. 이제라도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 뭔가 하시겠다는데 그거 하나 못 해드리겠어요? 어머니가 요가 다니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던지 저는 정말 보기 좋았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친구분들이랑 이야기도 더 많이 나누시고요. 저는 어머니가 젊어지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지 않은 건 어머니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싫어하실까봐 혼자 감당하려 하셨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아껴서 한 말씀이신 것처럼 어머니도 아버지를 아껴서 그러셨을 거예요. 남편의 말이 끝나자 아버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말없이 천장을 올려다 보시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평생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작은 행복 하나 허락하지 않은 꼴이 되었구나.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서 아버님이 눈물을 보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뚝뚝한 줄로만 알았던 아버님 마음속에도 당신의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지혜로운 설득과 어머님을 향한 아버님의 본심이 뒤섞여 아버님의 마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아버님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나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시다가 거실의 아버님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버님은 조용히 어머님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박 여사, 내가 어제 생각을 좀 해봤네. 자네가 평생을 나 때문에 고생만 했지. 나 좋다는 것 한번 제대로 못 해봤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자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만큼 다 하면서 살게나. 욕하고 뭐고 자네가 행복하다면 나도 그걸로 됐다. 하지만 나에게도 한마디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님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 눈물은 서러움이 아니라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남편의 이해와 사랑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 앞에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아버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감 미안해요. 제가 괜히 걱정 끼쳐드릴까봐. 그런데 저도 제가 그렇게 영감님 말을 듣고 싶어 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 정말 고마워요. 두 분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진실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신이 무너지고 사랑과 포용의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가족이란 결국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은 다시 요가원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몰래 다니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가끔 요가원에서 돌아오시는 어머님을 마중 나가시기도 했고 어머님이 요가 동작을 선보이시면 박수를 쳐주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님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건강체조를 따라 하시며 어머님과 함께 건강을 챙기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에는 늘 활기찬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다시금 삶의 에너지가 넘쳐 흘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희 부부도 부모님의 삶과 사랑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작은 일탈은 결과적으로 가족 모두에게 사랑과 이해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답 없는 관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때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갈등과 오해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혹시 숨겨둔 작은 꿈이나 열정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은 당신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새로운 시도나 변화 앞에서 주저하거나 오해하고 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먼저 손 내밀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따스한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